자, 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F21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인 김지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m tên là Ninh Dương Lan Ngọc, là diễn viên của Việt Nam thì rất là vui vì được cộng tác với lại đạo diễn đây và tham gia trong bộ phim F21. F21. 예. 어떤 영화입니까? F21은 그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 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상을 다룬 영화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주 여성 비자 이름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 비자의 종류가 F-2-1이라는 비자를 이주 여성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주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비자를 받게 되고 그 비자를 받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 신분이 F21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뭐 베트남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닌 정말 어정쩡한 이 숫자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F21이라는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의미거든요.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 노동자 뭐 이런 소재들 요새 반가반가라든지 완덕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화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주민의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삶들을 그냥 비상적인 보여주기식이었다면은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한국 내에서 겪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네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라든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반가반가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영화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아닌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영화를 만들고 이제 두 번째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주민 센터라든지 이제 이주민 쉼터라든지 이주성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시집 왔으면은 시집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리고 딴 여성들을 이제 또 데리고 오거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너무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다문화의 이중성 그냥 처음에는 얘기를 듣고서 문제가 많네 그러면서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네. 뒤에 가서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우리 경남이 그 이주 여성들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접 그 베트남 가셔가지고 이렇게 현지에서 란응옥 씨를 이렇게 캐스팅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네. 현지에 있는 배우를 직접 캐스팅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국 내에서도 이제 이주 여성들도 많고 이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험적인 요소들이 영화 속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좀 더 전문적인 배우가 필요하게 됐고 유튜브를 찾았습니다. 예. 유튜브를 막 찾는데 이제 베트남어로 번역도 하고 구글로 번역을 해서 막 찾는데 영화가 하나 딱 나온 게 그 떠도는 삶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출연한 영화가 딱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 이제 베트남어 자막만 있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 그 프로필을 쫙 보는데 이 친구가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묘하게도 첫 오디션을 하고 첫 사람이 이 친구였습니다. Lại có một chút xíu thứ rồi là Hải vừa run mà vừa vui. 맨 처음 이 대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Thật ra thì khi mà em nhận được cái nhân vật này á, thì là nó giống như một cái thực trạng của những cô dâu nước ngoài mà đang sống ở bên Hàn Quốc. Thì ở bên những tin tức ở bên Việt Nam nói về rất nhiều những cái sự việc đó thì em cũng muốn mình được thể hiện những cái nhân vật đó và muốn đem đến cho người Hàn Quốc biết là người phụ nữ Việt Nam vẫn có những tình cảm rất là chân thành và vẫn biết làm những người con dâu, những người mẹ trong gia đình và mong rằng những người Hàn Quốc hãy nhận cái tấm lòng của những người con dâu của Việt Nam để mà họ hiểu hơn và họ có thể giống như là hiểu hơn về cả hai nền văn hóa và yêu thương những người mà đang định cư ở Hàn Quốc. 예, 베트남에 계실 때 혹시 그 한국으로 시집 와서 살고 있는 그 베트남인
여성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Mới đây cũng có đọc một cái thông tin là có một người phụ nữ đã cùng 2 con nhảy tự tử ở Hàn Quốc. Thì thật sự mà nói thì càng về sau thì lại càng có nhiều cái vấn đề hơn. Khi mà người Việt Nam qua đây thì lúc đó cũng suy nghĩ rất là nhiều là tại vì tại sao người phụ nữ của Việt Nam mình lại bị đối xử như vậy, họ bị gì và văn hóa Hàn Quốc như thế nào, tại sao cả hai nền văn hóa không thể hiểu được nhau hay sao, thì có đặt ra rất là nhiều thắc mắc. Thì khi mà đọc bộ phim và giống như là mình có tìm hiểu thêm về văn hóa Hàn Quốc thì mới biết được rằng có rất là nhiều điều khác nhau và giống như là những suy nghĩ của người Hàn Quốc khác với lại người Việt Nam như thế nào và tại sao có những cái vấn đề đó. Thì khi mà mình đọc nhiều hơn và được hóa thân thành nhân vật thì mình mới hiểu được thêm về những điều đó. 그 테마가 지금쯤은 우리나라가 이런 테마를 할 때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베트남 자기네 나라 사람이 마침 와서 자기네 나라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Với lại với ví dụ như em với mẹ là có cãi nhau như thế nào 제가 듣기로는 좀 특별하게도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스릴러라는 어떤 장르로 접근하시는 것 같거든요. 고민을 조금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이주 여성 이야기를 다루게 될 때 또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왔던 그런 흔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스릴러라는 장르, 네. 그러니까 장르를 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미거든요. 네. 긴장을 하거나 내지는 충격을 받더라도 그게 감정으로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데 드라마로서는 뭐 슬프거나 내지는 기쁘거나 했을 때 그거를 안아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직접적인 그 감정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여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릴러라는 이 충격적인 모습들과 좀 연계가 되었을 때는 조금 더 관객들에게 이 이주성의 그 삶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주로 어디서 이렇게 촬영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장소는 이제 창원 외곽이 될 겁니다. 이제 시내도 몇 컷 정도가 나오는데 주 이야기의 주무대 자체가 농촌 그리고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원 외곽 지역에서 거의 촬영을 할 거고요. 굳이 작품 활동을 하려면은 영화 제작 여건이 좋은 대도시라든지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만들면서 그 제가 경남에서 영화 준비를 해서 촬영까지 해서 후반작까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다 접고 저도 서울 가서 준비해서 창원에서 내려올까 라는 생각도 수없이 했거든요. 큰 사명이 있어서 여기에 큰 뭐가 있어서 경남에서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너무나 중앙 집중적인 그러니까 서울 집중적인 그런 문화 자체가 너무나 싫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나눔들이 실제 독립영화계도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오기도 있거든. 지금 제가 여기서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서울에 올라가서 온갖 사람들 다 만나고 스텝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막 하는데도 실제 아무도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게 가능하겠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오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영화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선을 보일 기회도 잘 없고 그렇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자꾸 영화를 계속 만드십니까? 돈을 떠나서 내가 좋으니까 먼저 제가 좋으니까 하는 거고요. 순수 예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밑에서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그 문화 예술의 가장 밑바탕이 되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가 경남에서 영화를 만드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영화는 프로덕션, 그 다음에 포스트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획 단계라고 치는 이제 프리 단계는 처음 다 서울에서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촬영만 창원에 딱 와서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딱 갖고 와서 서울에서 다 작업해서 서울에서 개봉하거나 시사를 하거나 다 하고요. 근데 창원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 그리고 창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보여주고 싶어서 경남을 주무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저희 여자분들이 뒤로 와서요. 줄자. 여기로 올게요. 아 재밌어요. 감독님이 이제 처음 작품하시고 저는 한 10편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창원에서 영화를 만든다는데 그 다른 독립 영화나 다른 상업 영화와 다르게 십시일반에서 모여서 영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 이후에 또 다른 앞으로 계획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장르가 주인공이거든요. 어떤 영화는 장르가 주인공이기도 하고 뭐 어떤 영화는 돈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 그리고 자연이 주인공인 영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구나 이렇게 자연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다음 영화는 또 그렇게 만들 겁니다. F21 이후에 앞으로 작업 활동 계획이 있다면 Ngoài diễn viên điện ảnh á, thì em cũng có tham gia một số vở kịch ở sân khấu. Thì sau bộ phim này về thì em lại tập thêm một vở kịch mới để mà trình diễn với khán giả. Và sau đó là một bộ phim điện ảnh mới nhưng mà mang tính chất giải trí nhiều hơn. Đó là bộ phim sẽ chiếu vào khoảng 8 tháng 3 ở bên Việt Nam. 오늘 두 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